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이제 더 이상 못 사지. 그만큼 그동안 오른 집값 궤적이 용오름이었어요. 용오름. 그냥 구름을 뚫고 거의 지구 대위권 밖으로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이 집값 궤적을 잡기 위해서 6월 28일 이후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공식적인 지표상으로도 확연히 꺾여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중심, 강남 3구 중심으로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그 상승분 이제 고스란히 호주머니 속에 있던 건 이제 꺼내놔야지.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어제 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공식 지표 떴죠. 서울이 0.40에서 0.2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역시 상승폭이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내리꽂히는 마이너스 지표를 나타내기보다 이렇게 반토막식 상승세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다음 주가 더 지표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전국, 수도권, 지방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서울의 집값 하방 압력 고스란히 동조해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서울이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동반해서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역시 이제 아래로 조금씩 고드름이 달리기 시작을 했고, 매매 가격 변동률 지수를 보더라도 서울이 6월 23일, 6월 30일, 7월 7일 확연히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점점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이제 아래로 매달리게 되는 하향세, 그러니까 고드름을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역시도 같은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서울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상당히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 지수도 쭉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전망도 나왔었지만 살짝 보합세로 지금 머물러 가고 있고요. 전국과 수도권과 지방 역시도 확실히 전세 수요는 많은데 전세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해서 전세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 전세자금 대출 부담스러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후에 내가 낼 이자도 부담스러워. 결국 아파트 전세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만큼 이 전세가가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이 전세제도 자체가 집값을 상당 부분 자극했던 그런 어떤 이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들도 굳이 아파트 전세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집 사기 전까지는 대출 아주 크게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보더라도 확실히 서울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경기권, 인천권, 부산. 인천은 많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627 대출 규제의 약발이 확실하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금줄이 부동산 쪽으로 대거 유입되지 못하는 자금 경색에 딱 걸리게 되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값을 좀 널뛰기하게 만들었던 투기적 심리 요소가 상당히 많이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대표적으로 627 대출 규제에 의해서 세입자 퇴거 대출 1억 원 한도로 묶여가지고 이 갭 투자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제 갭2의 갭자도 이제 안 보여.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자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갭 투자와 이 전세 대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집중적인 이 상급지에 이 투기적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나 이 가치 체계가 변형되고 왜곡된, 누구나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좀 고를 수 있는,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장벽을 어느 정도 딱 친 것 같지만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미줄이야. 그러니까 일단 고점에 집값을 잡은 사람이 자기만의 가격 수준의 장벽을 딱 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해 들어오는 걸 막는 거 원치 않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미줄 쳐놓습니다. 뭐 진입장벽이 세워졌느니 뭐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일단 거미줄 다 쳐놓고 그냥 멋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집값, 자기가 산 분양가 그 이상으로 잡길 원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거미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 와서는 2배, 3배 정도 뻥 튀겨서 팔고 나간다면 자기는 개이득이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고점에 물린 집값, 이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가 쳐놓은 거미줄에 딱 걸려들어서 내가 산 분양가 이상으로 그냥 사줘버린다면 그냥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물고 물리고 물고 물리고 물고 물리고 그냥 꼬리에 꼬리를 잇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계속해서 진입해 들어왔기. 그 원인이 뭐예요? 대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대출 때문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그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집값 쫓아가기 위해서 대출을 그냥 뭐 스페이스 X 로켓에서 팍 하고 터지는 추진력으로 쫓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 올라가, 대출은 뭐 어마무시하게 뭐 지난달에 6조 이상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628 대출 규제가 딱 하고 실행되지 않았으면 이거 완전히 꽝 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갭 투자했던 집주인들, 전세 놓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서울 강남권이 전세 12억 끼고 8억 원의 갭 투자로 집을 구매했는데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실거주 하려 해도 뭐야? 대출이 안 나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거죠. 자기 집은 자기 집인데 자기가 키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남의 집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집을 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권리상은 은행 겁니다. 월세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뭐 6억 이상 받은 사람은 거의 뭐 4, 500 정도 내두만 그 정도로 한 달에 현금 뭉텅이가 뭐 엄청나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딱 자금이 중단된다고 생각해봐. 3개월만 연체되면 알자 없습니다. 임의 경매로 넘어가 그냥 은행이 경매 시장에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히 눈 튀어나오죠. 그렇게 뭐 목숨 걸고 그 집 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연체 3개월 뭐 데드라인에 딱 걸려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그냥 입에 거품 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메이플자이가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입주장에 대출 제한까지 딱 겹쳐가지고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4억, 5억 정도 전세가를 내려도 세입자가 들어오나 전적으로 내가 뭐 현금 100% 물고 세입자로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지금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그래서 메이플자이가 지금 전세 물량이 아니라 이제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니. 집주인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전세를 못 놓는 거라. 그래서 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이거 월세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그러니까 메이플자이가 이후에 계약 취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 시장이 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전세가가 뭐 무턱대고 오를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나온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역시 뭐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6월 28일 이후 그리고 7월 초에서 중순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엄청나게 쭉 하고 올라갔다가 그냥 하방 압력, 매버릭이네 매버릭, 그죠? 전투기를 그냥 아래로 딱 내리꽂듯이 0.29, 그러니까 상승폭이지만 상승폭이 이 정도로 지금 둔화되고 감소되고 또 축소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집값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울 아파트값 일주일 전보다 0.29% 오르기는 올랐어. 근데 이게 오름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오름세를 끌어내리고 있는 반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어마무시하게 집값을 뜨뜻미지근하게가 아니라 용광로로 만들었잖아. 그죠? 모든 걸 다 녹일 기세로 다 세상의 모든 자금 우리 동네에서 다 녹이리라. 그래가지고 골드바 만들어내. 닭장에서 골드바 만들어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 아파트가 닭장 같은데 그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세상의 모든 대출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미줄 다 쳐놓고 그렇게 좀 눈먼 돈 어떻게 딱 걸려들면 내가 두세 배로 딱 팔고 빠지겠다라는 어떤 심리, 골드바 찍어낸 거예요. 골드바.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가 집값이 상승세가 위축되고 있다니.
경기도 분당구, 과천시, 뭐 상승폭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1억 정도 오른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가 확실히 뭐 상승폭 축소되는 뭐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은 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끝없는 어떤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인천이 아마 이번 조정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과천과 분당이 뭐 엄청난 상승분을 녹여냈었는데 그 상승분만큼 자기 주머니 속에 꽉꽉 채워놨던 상승분 다 꺼내놔야지 이제. 그죠? 뭐 호가로 올려, 집값 펌프질로 올려, 뭐 어떤 심리적 기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역의 집값들을 뭐 들썩거리게 만들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맞다의 싸움이다. 현금 대 현금. 현금 없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링 위에서의 어떤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부동산의 집값이 너무 왜곡적으로 올랐다는 그 카운트 펀치가 바로 맞다이 현금과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정부가 이런 어떤 과감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역시도 지금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지금 평가로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망세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겠다. 아니 당연히 집값 조정되고 떨어지는데 내가 왜 고점에서 집을 잡아야 돼? 상투 잡았나? 이건 뭡니까? 대출 무리하게 딱 받아가지고 지난달까지 정말 정신없이 유체 이탈될 정도로 상급지 집 잡으려고 영끌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뭔가 공급되는 어떤 자금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자금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보세요. 잠실동, 가락동, 범어동, 방이동, 가락동, 신천동, 가락동 대체적으로 송파에서 해제 사유 이 계약 취소가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발표되는 당일이었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금액만 봐도 막 눈이 돌아가네. 34억 뭐 25억 와. 집값.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값이 이런 게 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엊그제 22억 폭락, 거의 5억 정도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해도 22억이야. 그러니까 그냥 비밀 언덕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건데 아마 더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헬리오시티도 뭐 2건의 계약 취소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22억 선에서 계약 취소가 됐다는 것도 이제 5억 떨어진 22억 선상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28억 뭐 거래가가 나왔는데 이것도 취소가 됐어.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자금줄을 댈 어떤 뭐 공급처가 없는데 잠실, 장지동, 가락동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7월 8일까지 계속적으로 43억, 54억, 19억, 16억. 야, 잠실동 어마무시하다. 178제곱이 뭐 54억 정도 하네요. 이렇게 좀 뭔가 이 상급지에서 일을 역사를 좀 일으켜 보려 했던 그 수요자들이 다 그냥 뭐 놀래 자빠져가지고 거래를 줄줄이 취소하는 무려 일주일 상간에 뭐 20건 이상 30건에 가까운 거래들이 줄줄이 취소된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물고 있는 마포구, 마포자 힐스테이트 뭐 어마무시 잘 나간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직거래가 18억 나왔어요. 25억 고점을 찍었는 직거래가 무슨 거래냐 정상 아닙니다. 이거 선제 지표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직거래 이후 18억 거래 이후에 마포자 힐스테이트가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느냐 기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역시도 지금 11억에서 7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한 5억 정도 4, 5억 정도 지금 빠질 기세로 지금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서울의 실거래가를 보면 뭐 송파구, 양천구, 그리고 도봉구, 관악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는 파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두터워지고 있다. 이제 삼겹살에서 오겹살로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삼겹살 먹다가 질려 오겹으로 바꿔 불판도 좀 바꿔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판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좀 냉랭하게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집값의 정상화에 그 시기는 머지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로 가야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띄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에도 1일에서 10일 수출이 194억 달러 늘었어. 9.5%, 약 10% 정도 늘었습니다. 대미국 수출도 6.1% 증가했고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죠. 수출 기조가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만큼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좀 왜곡된 시장이 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좀 내 집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여기에 몰빵돼서는 안 되잖아. 그 자금들이 결국 어디로 선순환돼야 된다? 자본시장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대기업이 일할 맛도 나고, 아니 자금을 팍팍 쏴줘야지 주주들이. 그래야지 기업들이 좀 글로벌하게 뛰쳐나가가지고 관세 영향에 불구하고 깨부시고 직진해가지고 풀악셀 받고 뭔가 수출의 호조를 좀 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쪽으로 이상하게 지금 완전히 왜곡된 자본들이 고여 있으니까 이거 탁장에 무슨 그렇게 많은 어떤 자본들이 몰려, 국민의 75% 자금이 다 묻혀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자체를 해체시키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금 대외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수출 기조가 이렇게 좋으면 뭐합니까? 부동산의 왜곡된 가치 변형 체계의 시스템이 딱 지금 고인물처럼 고여 있으면 이거 완전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입 실적 보면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새 정부 들어서 상당히 경제 지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악조건 상황인데도 지표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관세청에 따르면 9.5%, 반도체 승용차 선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주도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출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수출 지표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코스피도 오늘 3,200선 돌파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정상화로 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본시장 살아나는 거잖아. 자본시장 살아나면 결국 어떻게 돼? 수출 호조, 수출 지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세 장벽이라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그 난제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코스피 3,183선으로 3,200 뚫었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3,200선의 어떤 선이 굵은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21년 9월 7일 이후 3년 무려 10개월 만에 일어난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한국 코스피가 그냥 뭐 꼬다는 보릿자루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까? 솔직히. 그죠? 뭐 밸류업 해야 된다. 아니 말로만 밸류업 하나? 국가 전반의 어떤 경쟁력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거의 뭐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6개월, 7개월 국정 완전히 마비됐고, 뭐 경제 올스톱 됐고, 자영업자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부동산 잡지 않으면, 집값 잡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 호재도 무의미하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여러분이라면 이제 그동안 뭐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규제와 어떤 아파트 가격의 단기적 하락,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부동산 지형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태클 걸고 있잖아. 뭐 나머지 모든 국가에 15%든 20%든 관세 지불하겠다, 이를 갈고 있는데, 뭐 구리까지 50%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발효한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미국의 자본시장이 참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 참 부럽기도 해요. 이렇게 대통령이 정신없이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는데 자본시장은 그래도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역시 같이 갈 수 있는 호재를 떠안고 있다. 지금 자본시장이 가장 총알아갈 수 있는 비트코인, 지금 파적 시세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 11만 6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 6백 정도 지금 이르는 상한가를 지금 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세계의 대세는 그 올드한 부동산 자산에 머물지 않고 자본시장 쪽으로 돈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대기업도 살고 경제인 간의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픈 부분들을 우회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여파로 지금 환율이 1375원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히려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거라고. 그리고 금리 주담대 모두 다 셧다운입니다. 농협 주담대 접수 중단, 기업은행 주담대 접수 중단, 신한 주담대 접수 중단. 뭐야? 대출 모집인 통한. 그러니까 저인망식으로 은행이 다이렉트로 고객을 모시는 게 아니라 1년 계약직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대출 모집인이 현장에서 대출인을 끌어모으는, 부동산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출 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는 일체 셧다운 됐고, 우리은행은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0.06% 인상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샀다가는
뭐 경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임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뭐 755조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 대출 규제 나오니까 전달 대비 뭐 8,521억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4월 4조, 5월 5조, 6월 6조 결국 우리는 달마다 그 달 숫자와 비슷한 조 단위의 어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공급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제일 기대가 되는 곳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 여기 대치동 학원가하고 딱 연결된. 그러니까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도 좋죠. 800세대 이익 공유용으로 나올 가능성 높고요. 하계울역이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세택 부지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뭐 전반적으로 함께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질 그런 어떤 장소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수서역 부지 800세대 여기도 이익공유, 그러니까 지분적립형으로 나오느냐, 뭐 이익공유형으로 나오느냐, 뭐 가타부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800세대 정도, 대충 뭐 대치동과 수서 합쳐서 1600세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여기 수서역 뭐 거의 뭐 엎어지면 코다할 때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도심의 유휴 부지를 이용한 뭐 쓸데없는 짐들 다 갖다 쌓아놓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완전 썩어 빠진 땅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 다 걷어내고 정말 내 집 마련 필요로 하는 사람, 저비용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그 서울 입지에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한테 오픈해야죠. 그죠? 이런 좋은 공급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세를 내놓은 집주인들 거의 뭐 난리가 났죠.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뭐 스스로가 내가 이 집주인이요 라고 명함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줄이 일단 막혀 뭐 고점에 집값 잡고 또 상투를 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데 앞으로 자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향 때문에 집값 추이가 많이 하향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빨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